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샵2. 좌절감에서 벗어나자. 조와 노마는 이런 대립과 좌절을 시기에 그것에서 벗어나고자 술을 마셨다. 우리는 고통을 잊고 일시적인 안정감을 얻기 위해 알코올에 의존했지요. 조가 말했다. 같이 저녁 식사하러 나가면 항상 술을 많이 마셔야만 했어요. 둘이 같이 있다는 것을 참기 위해서지요. 노마가 말했다. 그런 중에도 마약에는 손대지 않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하지만 잠자기 위해 마리화나를 굉장히 많이 피웠어요. 불행하게도 내 아들 니키가 그걸 따라 하게 되었고 몇 년 전 그 애가 죽은 것도 다 그 때문일 거예요. 좌절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겨냥한 사업들은 이 나라와 전 세계 각지에서 최고의 성장 산업이 되고 있다. 실상은 끔찍하지만 사람들이 절망감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쓰는 돈이 몇 조 원에 달하는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를 들면 과일과 샐러드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도 돈이 되는 주된 농작물은 오렌지나 포도나 양상치 토마토가 아니라 마리화나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는 마약 사용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피워 없애기 위해서 마리화나는 미국 제1의 마약이 되었다. 줄잡아 2250만의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10%가 마약 상용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상용자들은 그 질에 따라 담배로 말렸거나 노릇하게 구워낸 얇고 푸른 잎에 1온수당 100 내지 500달러까지 쓰고 있다. 헤로인을 포함하여 유럽이나 미국에서 구할 수 있는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거의 50만 명 정도나 된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밀라노에서는 3, 4천 명의 사람들이 매일 뒷골목에서 주사기를 꽂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에서 샌프란시스코에 이르기까지 빈민가 쓰레기통이나 고층 건물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쓰다 버린 주사 바늘수는 엄청나다. 해변가나 국립공원, 고등학교 뒷동산이나 중학교에서 심지어 회사, 중역실이나 인류 호텔에서까지 발견되는 빈 플라스틱 물약병 또한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이다. 미국에서 마약 중독으로 치료받고 있는 20만 2천 명이라는 숫자는 룩셈부르크의 노동인구를 웃도는 숫자이다. 리처드 애셔는 랜셋이라는 영국 의학 잡지에서의 기구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절망은 흥분제가 아닌 희망으로 치유되어야 한다. 나 또한 이것이 옳다고 믿고 있기에 이 문구를 좋아한다. 이 문구는 자동차 범퍼 스티커에 쓰여져 아이들에게 마약에 대한 경고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알코올 중독이 헤로인, 아니 코카인이나 마리화나보다 더 치명적이고 희생이 크다는 것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최근 미국인들의 알코올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문이 떠도는데 이것은 헛소리에 불과하다. 폭음은 한꺼번에 사람을 흥분시켰다가 오랫동안 늘어지게 하는 진정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 맥주, 포도주, 그 외 다른 술에 드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무절제한 음주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유행병처럼 돌고 있다. 유럽, 일본, 미국에서의 알코올 중독은 50% 이상 증가했다. 독일에서 알코올 소비량이 64%나 증가했고 일본에서는 73.5% 정도로 놀랄만한 수치다. 최근 들어 일본인들을 좋아하고 존경하게 된 나로서는 알코올 중독 문제가 그 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된다는 사실이 무척 안타깝게 느껴진다. 더 심각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잘 모르거나 공공연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연구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이 문제를 가장 등한시하고 있으며 단지 17%만이 알코올 문제를 심각히 생각한다고 한다. 한편 미국인들의 74%는 알코올 중독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평균 1년에 음주 관련 교통사고가 무려 184만 4천 건이나 발생하였다. 1989년에는 대부분이 10대인 미국인 2만 208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죽었다. 10만여 명의 희생자들은 영혼이 불구가 되거나 다치게 되었다. 자신의 아이들이 음주운전으로 평생 불구가 되거나 죽은 어머니들의 모임인 MADD 음주운전 추방 어머니회에서 보이는 분노와 슬픔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알코올 중독자 모임의 사람들과 절대적으로 금주를 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야만 한다.
그들에게는 절대적인 금주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인 억압을 받으며 누구나 다 알코올의 남용이나 중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은 절실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다. 버틀란트 러셀은 음주는 일시적인 자살행위다. 음주로 인한 행복감은 단지 불행을 소극적이고 순간적으로 멈출 수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다. 무절제한 음주는 이 나라의 비극이 되었고 내가 보기에는 더 큰 불안의 징후가 되고 있다. 우리가 복음을 하는 것은 우리의 절망감과 용기 있게 정면 대결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도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몇십 년간 유명한 내과 의사나 정신과 의사들은 처방전을 내릴 때 발리움, 자낙스, 프로작 같은 약은 안전하며 불안감을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사용했다. 그러나 이런 약재들이 인기리에 사용되고 급속히 번지고 있는 것은 막아야 한다. 절망감을 치유하기 위해 사람들은 안정제나 기분 전환제, 항우울제들을 마치 별것 아닌 것처럼 먹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처방 의약품이 특히 술과 같이 먹었을 경우에는 더하다. 캘리포니아 팜스프링의 베티포드 병원에 처방약 의존 치료를 위해 내노라 하는 명사들이 드나드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약재를 사용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안정제가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가져다주는 안정감이 약에 의해 억지로 강요된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약을 사먹고 안정을 얻으려 할 경우 싸구려 약에 적응되어 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 전문가는 말한다. 우울증에서 더 쉽게 벗어나는 방법은 TV다. 정신을 똑같이 마비시키기는 하지만 통계를 100% 믿는다면 전 세계가 이 TV에 중독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믿을 만한 소식 등에 의하면 일본 사람들은 평균 하루에 9.12시간을 TV 시청에 쓰고 있다고 한다. 또 미국인 또한 7시간씩이나 소파에 앉아 TV를 보며 감자칩을 먹으니 세계 기록 이익감이라 하겠다. 나는 TV의 좋은 점을 알고 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또한 즐거움을 준다. 그러나 위의 자료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나는 이 TV 중독증은 사람들이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또 그 원인을 치유하려는 절실을 하면서 기인된 것이라 생각한다. 위에 열간 많은 수치, 통계에 여러분이 질리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저런 일들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이 더 중요하다. 우리 자신의 좌절된 꿈과 그것으로 인한 우울증은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가? 우울증을 받아들여라. 캘리포니아 출신인 프랭크와 바버라 모랄레스 부부는 바버라가 경험한 감동적인 일에 관해 얘기해 주었다. 그녀는 17살 때 캔서스시의 어느 은행에 입사를 하였다. 그 은행의 채권 담당 부서에는 종업원들과 고객에게 성실한 조력을 아끼지 않는 평생을 그 은행에 바친 나이 드신 여직원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정년이 되었을 때 은행에서 몰래 파티를 준비해 주었어요. 그때 파티장 중앙에 서서 눈물을 흘리던 그 분의 모습과 그 분의 눈에 비친 허무감을 잊을 수 없어요. 그 다음날 그분은 다시 은행에 나와 창밖에 서 있다가 들어와서 자신의 책상에 가서 자신의 후임자로 온 젊은 여성 뒤에 서서 자신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식으로 일해왔는가를 설명하려 하였어요.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노인은 재직 중에 몸이 아프다거나 하는 개인적인 용무로 회사를 빠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휴가도 안 갔지요. 모든 인생을 은행에서 보냈는데 이제 퇴직을 하고 나자 그녀의 인생 또한 끝이 난 것이지요. 매일 그녀는 은행에 나와 그녀가 앉았던 책상에 왔지요. 그녀 모습은 점점 더 무력감과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결국 은행 지배인은 수위에게 일러 그녀를 문 밖으로 데려다 주도록 했지요. 그 후로 그녀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그녀의 꿈이 사라지고 얼마나 더 살았는지는 알지 못해요. 라고 바버라가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좌절감이나 우울증으로 인해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버틀란트 러셀은 인간이 자신의 꿈이 실현 불가능함을 깨달았을 때의 그 처절한 고통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인간의 삶이란 단순하면서도 무력하기 짝이 없다.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가오는 무덤과도 같은 우울은 우리를 어둡고 무력하게 한다.
조와 노마 포글리오는 그런 고통을 잘 알고 있다. 다윗 왕이 죄를 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을 죽게 한 것처럼 포글리오 부부는 외쳤다. 오, 내 아들아, 내가 죽었어야 했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1988년 2월 11일 장남 니키는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다. 그는 사춘기 때부터 술과 마약의 악습에 젖어 있었다. 그 겨울날 밤 그의 고통도 끝이 났다. 마약을 복용하고 기분이 고양되어 힘이 넘쳐나는 것처럼 느껴. 니키는 야마하 오토바이의 엑셀레이터를 밟아 해안 고속도로를 질주하다 결국 죽음을 자초하였다. 우리네 인생에는 커다란 비극과 엄청난 고통의 순간들이 있다. 슬플 때 행복한 얼굴을 하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다. 우리의 절망은 부정하는 것은 그것을 가리고 영원히 도피하는 것을 불행을 초래하게 된다. 그들이 죽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슬퍼하며 눈물이 마를 때를 기다리는 것뿐이다. 한 번 잃으면 두 번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 꿈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슬픔 속에 빠져들어 좌절감이나 실망감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비판은 우리의 잠재력을 질식시키고 죽일 수도 있을 만큼 무서운 질병인 것이다. 좌절이 아닌 희망을 서로 나누자. 우리의 꿈이 실현되지 않는다 해도 절망감이 우리를 진로를 방해한다. 해도 또 다른 희망이 꼭 있을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친구들이 내게 들려준 조와 노마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얘기들은 이 사업, 다른 종교 또는 기타 치료단체에 손을 대는 것으로 우울증이 확실하게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확실한 길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우리 친구들과 동료들의 대다수가 그들 꿈이 실현되지 못해서 우울하다는 이유 때문에 제이와 내가 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우울한 기분에 있었을 때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정적인 느낌들을 끝이 아닌 시작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 이제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어두웠던 시절을 회상한다. 그 시절이 있었기에 안정된 오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들은 지나치게 낙천적인 사람의 얘기로 들어서는 안 된다. 폭풍우가 몰아친 다음 날에는 항상 무지개가 뜨기 마련이다. 울음은 웃음이 되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온 70여 년 동안을 통해 보면 길고 어두웠던 날들 뒤에는 항시 태양이 떠오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절망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낄 때 우리는 그것에 굴복하게 된다. 사실상 여러분의 절망의 끝은 바로 눈앞에 와 있다. 내가 그 우울증이나 공포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다. 어찌할 수 없는 절망감이나 상실감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 또한 우울증으로 인해 괴롭고 쓰라린 나날을 경험해 보았다. 때로 우리는 잠 못 드는 밤을 견디기 위해 발리움이나 프로작이 필요할 때도 있다. 카운슬러나 정신과 의사들 그리고 정신병원도 큰 힘이 된다. 걱정해주는 가족이나 친구들도 병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우울증에 빠져 헤어나지 못해 자살을 하거나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생을 유지한다면 그 좌절감이 우리에게 선사하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조와 노마 부부는 우울증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들은 그것을 경고 신호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들은 절망감을 변화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여 하나님과 친구들의 사랑과 도움으로 그 절망감에서 벗어나 과거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고 현재를 즐기며 미래에 대해 또 다른 꿈을 꾸며 살아가고 있다. 1988년 서울 올림픽에서 3관왕에 오르고 1992년에는 금메달, 은메달을 각각 한 개씩 획득한 자유형 선수 20세의 자넷 에반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생에는 어려운 시기와 좋은 때가 교차하지요. 어려운 시기가 지나고 나면 좋은 시절을 더 절실하게 고맙게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조와 노마에게 물어보자. 그들 또한 한동안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했었다. 조는 회상한다. 니키가 죽었을 때 밀려드는 슬픔과 죄책감을 어쩔 수가 없었어요. 샌디에고의 장지에서 내 아들 관 옆에 서서 왜 나 대신 내 아들이 죽어야만 했는지에 대해 생각했지요. 노마와
체리, 조이가 거기 있었지요. 우리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그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 친구들이 멀리서까지도 찾아와 주었어요. 소름 끼치는 정적감 속에서 나는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제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주십시오. 니키가 어렸을 때 내가 저질렀던 엄청난 실수를 보상하고 싶었습니다. 조이나 체리가 어엿한 젊은이로 자라주어 그것에 항상 자랑스럽고 감사하게 느꼈지만 내게는 니키의 자리를 채워줄 또 다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몇 주 후에 나는 해군 특수부대 요원 중 한 대원에게 아메이 사업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테러리스트에게 납치된 인질을 구하거나 침몰한 잠수함의 승무원들을 구하는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죠. 내 설명을 들은 젊은이는 자신의 동료 대원이나 부인과 친구들에게 우리 사업을 전했습니다. 얼마 안 돼서 나는 니키처럼 크고 건장하며 잘생긴 이 특수부대 대원들의 대부격이 되었죠.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파산에 직면해 있을 때 조와 노마는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용기와 지혜를 갖게 되었다. 현재 그들 부부는 놀랄만한 수입을 올리는 성공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 파산으로 잃은 것 그 이상으로 얻은 것이다. 빚은 청산되었고 그들은